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9월 11일 금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미애 조합원입니다. 금수저와 흙수저를 아십니까? 금수저는 부잣집에서 태어난 부유한 청년을 말하고요. 흙수저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기댈 언덕조차 없는 청년이란 청년층의 신조어입니다. 금수저 3만 명은 4조의 증여를 받고 흙수저 222만 명은 6조의 학자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최근 5년간 18살에서 25살까지 청년들의 두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흙수저입니까? 금수저입니까?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요즘 새롭게 생활환경 질환에서 침대 세균먼지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만성 폐질환, 천식은 8배 높아지고 폐암은 담배보다 무려 39배나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아, 나도 그래서 요즘 몸이 그런가? 선배님, 피톤치드 캡슐 톡톡 한번 써보세요. 베개, 이불, 침대 커버에 뿌리는데 무방부제, 무독성이라 안심도 되고 침대 세균먼지 99.9% 제거도 하고 진먼지 진드기는 98% 기피 효과가 있더라고요. 궁금해서 왜 살충은 안 되나요? 하고 물어봤더니 화학 제품만 살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던데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네, 선배님. 피톤치드 향이 살림욕하는 것 같아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이라. 한번 써볼까?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네, 지역 날씨를 알아보는 순서인데요. 오늘은 강원도 철원으로 가겠습니다. 현재권 조합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현재권 조합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이른 아침인데 이렇게 연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간단하게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저희 철원 대마리에 거주하는 농사 짓는 현재권 조합원입니다. 아, 농사를 짓고 계시군요. 네. 네. 아, 근데 제가 가능하면 저희는 뉴스 프로그램이라서 닉네임을 소개를 안 해드리는데, 근데 현재권 조합원님은 닉네임이 참, 좀 특이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너땜시 미차입니다. 예. 주어가 누구입니까? 아, 예전에 게임할 때. 네. 쓰던 아이디예요. 주어는 없고요. 예. 네. 오늘 서울 날씨는 잔뜩 구름이 끼어서 있던데, 철원 날씨는 좀 어떻습니까? 예, 철원도 마찬가지예요. 한두 시간 후에 비가 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일기예보 보니까 강원도는 소나기 예보가 있더라고요. 예, 오후에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오후에. 네. 한두 시간 정도 온다고 그러던데. 네. 아, 그리고 아침 온도가 많이 낮아졌어요. 예. 철원은 서늘하죠. 어떻습니까? 지금 아무래도 현재, 서울보다는 더 서늘하죠. 여기는, 동네하고 차이가 나거든요, 이 동네는. 서울보다 한 4, 5도 정도 낮죠? 예. 네. 지금 현재 기온은 몇 도인가요? 그건 못 봤어요. 한, 몸으로 느끼시기에, 한 20도 정도는 안 되고, 한 17, 18도 정도. 예, 그럴 거예요. 예. 오늘 혹시 아침에, 들에나, 논에 나가셨다 오셨습니까? 아니요. 방송 있어서. 그것도 있고요. 네. 가게 되면 저희는 전화기가 안 터져요. 아, 그쪽도, 네. 전화기가 안 터지는 지역에 사시는군요. 네. 그래서. 네. 가지 못하고 있죠. 아유, 그러시군요. 전화기가 안 터진 곳에 사신다 함은 일하는 곳만 안 터져요. 그렇구나. 청정 지역, 아주 정말 축복받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요즘, 그렇죠. 네. 낮에는 일하시기가 온도가 많이 더워져서 일하기가 좀 많이 힘드시죠? 땀이 많이 나고.
예, 그런 편이죠. 네. 근데 뭐 날씨가 워낙 쾌적하니까 네. 바람만 살살 불면 네. 뜨겁긴 뜨거워도 땀이 금방 마르니까 네. 괜찮죠. 어떤 농사를 주로 하십니까? 저는 논농사만 짓거든요. 아, 논농사요? 네. 아, 그 철원 쌀이 상당히 유명한데 네. 그러면 우리 현재권 조합원님 쌀도 철원 쌀이잖아요. 예, 예. 자랑 한번 해주세요. 자랑할게. 보통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동북아 쪽에서는 네. 쌀이 밥맛이 좋은 데가 위도 40도 부근이 밥맛이 좋대요. 위도 일교차가 40도 심해서. 부근요. 네, 일본에서도 그렇고 중국에서도 그렇고. 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위도 40도가 여기가 남한에서는 최고 위도가 높잖아요. 네. 40도는 안 돼도. 네. 그 조건에 맞아서 그런지 네. 밥맛이 뭐 특별히 뭐 저희가 뭐 농사 노하우가 있는 것도 아닌데 네. 뭐 천의 자연 조건이라 그럴까? 땅도 그렇고. 네. 역시 네.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네. 겸손하신 말씀이신데 농사 경력이 몇 년 되십니까? 저 군대 제대하고 했으니까 한 25년 됐죠. 25년요? 네. 네. 25년 동안 계속해서 논농사만 지어 오신 거고요. 예, 게을러서. 밭농사가 손이 많이 가거든요. 네. 보통 부지런하지 않아서는 안 되거든요. 네. 그러면 논농사 지은 쌀을 판매를 하십니까? 예. 그럼 우리 조합원 분들한테도 그 기회가 있겠네요? 예, 기회는 있는데 뭐 저는 조합원들한테 팔지 않고 바로 농협으로 거의 다 넘어갑니다. 아, 네. 농협으로 네. 바로 넘기시네요? 예, 그래야지 네. 직접 제가 농사 져가지고 방아 찍고 포장하고 택배 붙이고 그게 또 일손이 많이 가거든요. 네. 보통 또 신경 써야 되는 게 아니고. 네. 대량으로 그러니까 또 하시니까. 네, 농협에서는 바로 그냥 받아주면 제가 네. 포장하고 가공하고 그런 수고를 줄일 수가 있으니까. 네. 농협에 바로 넘기는 편이에요. 네네. 사실은 농부들이 가을에 수확할 게 제일 많아서 사실은 제일 부럽습니다. 그렇죠. 네네. 네, 이렇게 아침 일찍 연결을 해주셨는데 하시고 싶은 말씀 있다면 짧게 듣겠습니다. 이제 조합이 이제 새로운 경영진이 뽑혀서 네. 이제 그동안 있었던 일을 잘 마무리하고 뭐 안 좋은 소식도 가끔가다 들리는데 네. 그게 진짜 빨리 봉합이 돼서 네. 이 사태를 좀 좋게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우리 현재권 조합원님처럼 걱정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조합원님들이 계셔서 국민TV가 발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계속 응원해 주시고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강원도 철원에 사시는 현재권 조합원이었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노사정 4인 대표자 회의를 열어 대타협을 위한 협상을 벌였으나 핵심 쟁점인 일반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했습니다. 일반 해고는 저성과자나 근무 불량자를 해고하는 것으로 현행 근로기준법은 아직 도입하지 않았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완화는 노동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노동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뜻합니다. 대타협이 무산됨에 따라 정부와 여당은 자체 입법안 제출 등 독자적인 노동개혁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정부가 독자적인 노동개혁을 추진할 경우 노동계와 야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데다 노동개혁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도 쉽지 않아 쉽사리 이를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낚시어선 돌고래호 전복사고 엿새째인 어제 11번째 사망자 시신이 수습됐습니다. 지난 6일 마지막으로 시신이 수습된 지 나흘 만입니다.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에 따르면 어제 오후 4시 28분쯤 해경 천칠함 단정이 제주 상추자도와 하추자도로 있는 추자대교 아래 해상을 수색하던 중 돌고래호 탑승자 김모 씨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어제 김 씨의 시신이 수습됨에 따라 이번 사고 사망자는 11명으로 늘어났고 실종자는 7명, 구조자는 3명입니다. 일제강점기에 강제로 일본 홋카이도로 끌려가 혹독한 노동에 시달리다 숨진
조선인 115명의 유골이 민간단체 노력으로 3,000km 거리를 달려 귀환합니다. 강제노동 희생자 추모 및 유골 귀향 추진위원회 한국 측 대표단은 오늘 일제강점기 홋카이도에서 강제노역하다 숨진 조선인 115명의 유골을 한국으로 봉안하기 위해 일본으로 출국합니다. 100위가 넘는 유골이 한꺼번에 봉안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평화디딤돌 대표인 한양대 정병호 교수는 지난 18년간 순수하게 민간 차원에서 진행된 발굴 작업이 드디어 결실을 보았다며 이 행사가 평화로운 동아시아의 미래를 열어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기업의 성장세가 주춤하고 제품 매력도가 떨어지면서 신용도가 최근 악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권재 및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아시아 태평양 지역 기업 신용평가 총괄 전무는 어제 서울 중구은행회관에서 국제금융센터 주최로 열린 S&P 초청 세미나 저성장 고변동성 환경하에서 국내 신용시장 트렌드라는 평가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권 전무는 한국 기업의 신용 등급은 과거보다 2단계 하락해 투자 등급 하단에 위치해 있다며 앞으로 개선 전망도 불투명하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고 강원 영서 북부에서는 오후에 소나기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경기 북부는 낮에, 서해안은 밤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아침까지 일부 서해안과 내륙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29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이 벌이는 싸움은 단번에 끝나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반만 년 동안 기승을 부려온 기득권 논리, 또 기회주의가 어찌 일거에 숙청되겠습니까? 인내심과 지구력을 갖고 천천히 또박또박 그리고 신랄하게 헤쳐나가야 합니다. 국민TV의 조합원이 되어주십시오. 이 사술과 기만의 시대 언제까지 방치하겠습니까? 국민TV가 가장 무서운 견제자로서 어둠을 헤치고 썩지 않게 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이제 가입하실 때가 됐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mediacoup12@gmail.com의 문호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다 함께 자부심으로 물려줄 세상을 만듭시다. 누가 아는 바로 당신이 할 일입니다. 네, 조합원 인터뷰 순서입니다. 첫 번째 인터뷰는 포항으로 가겠습니다. 포항 화력발전소와 관련된 문제를 이솔 조합원으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솔 조합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 저는 여자분인지 알고 여성의 목소리를 기대했는데 남자분이시네요. 네, 남자입니다. 네, 이름에 특별한 뜻이 있습니까? 예, 뭐 한자는 없고요. 한글 순 우리말 소리인데, 네, 예, 항상 소나무처럼 살라고 아버지께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아, 소나무처럼 살아라. 네. 네네. 그리고 닉네임도 소울 저널리스트신데 혹시 언론계에 네. 종사하십니까? 언론계에 종사하려고 만든 닉네임인데요. 네. 네네. 지금은 좀 다른 쪽에 일하고 있습니다. 네. 목소리가 상당히 젊은 목소리예요. 실례지만. 예, 나이가 올해 25입니다. 네, 20대시네요. 네네. 네. 지금 포항에 거주하시는데, 지금 포항 포스코 화력발전소가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포스코에서 화력발전소를 신설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환경단체에서는 발전소 설립에 반대도 하고 있고, 네. 일단은 몇 가지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 포스코는, 기존의 부생가스라는 연료를 사용해서 제철에 필요한 발전을 하고 있었는데요. 네. 부생가스랑, 석탄에 열을 가했을 때 부산물로 생산되는 가스입니다. 네. 그래서 원래 제철 공정에서 생성이 되게 돼 있는데, 네. 이것을 그냥 대기로 날려 보내는 게 아니라, 이제
그냥 날려버리면 이산화탄소 덩어리도 날아가게 돼 있고, 대기 오염도 심한데, 이것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고, 공해 물질의 방출도 줄이는 그런 발전이었는데, 포스코는 현재 자가 발전으로 채울 수 없는 전력 소비량은 또 외부에서 끌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최근 5년 동안 전력 단가가 30% 이상 급등했고, 그런 부분에서, 그런 외부에서 전기를 끌어오는 비용이 2014년 기준으로 6천억 원 수준에 달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것을, 원가 경쟁력이 약화 요인으로 꼽으면서, 기존의 100메가와트, 규모의 부생가스 발전기를 폐쇄하고, 대신 석탄을 원료로 하는 500메가와트급 발전기 한 대를 건설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네. 여기에 따른 투자 금액은 1조 원이고 소요 기간은 62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포항시는 현재 대기환경보존법상 청정지역으로 분류가 돼 있어서 석탄 화력 발전소의 신설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네. 하지만 포스코는 지금 협력사 직원들과 가족들 그리고 포항시청 부처들과 협의 중이니 정부 부처와 협의 중이니 여론만 조성되면은 예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면서 행정조직과 포스코 협력사 직원들 그리고 가족들까지 동원해 여론을 호도하면서 규제 완화를 위한 서명을 강제로 받아내고 있어서 지금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포항시 인구가 2014년 기준으로 52만 명에 살짝 못 미치는 기준인데 지금 서명 운동이 이미 32만 명을 넘게 참여했습니다. 찬성하는 그 인구가 32만이라는 거죠? 찬성하는 인구라기보다는 찬성하는 서명을 한 사람이 32만 명이 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석탄 화력 발전소를 그 규제 완화를 풀어달라라는 거에 서명하신 분이 32만 명이라는 거죠. 네네. 네. 지금 이제 간단히 요약을 해보면 처음에는 석탄 부산물로 나오는 부생가스로 전기를 생산을 해왔는데 이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활용 가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근데 이제 이거는 공해 물질이 이제 전혀 없는 거였는데 전혀 없지는 않고 많이 이제 그러니까 제철 공정에서 자동으로 나오는 그냥 날리면은 대기 오염도 심한데 요것을 한 번 더 이제 발전에 사용해서 대기 오염도 줄이고 발전에도 사용하는 그런 공정이었습니다. 네, 부생가스를 사용을 하면 대기 오염도 줄이고 전기 생산도 하고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었는데 전기 단가가 높아지면서 석탄 화력 발전소를 건설하겠다라고 지금 포스코에서 지금 선언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지금 시민단체를 비롯해서 이솔조합원님은 청정 지역에 그 석탄 화력 발전소 건설은 안 된다라고 반대를 하고 계신 건데 지금 포항뿐만 아니라 영덕에는 더 큰 문제가 있어요. 핵발전소 건설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 핵발전소 건설 문제는 11월 11일 주민투표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그래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어제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경기도 광주의 조관은 조합원께서도 송전탑 말씀하시고 지금 전기가 많이 전국적으로 문제인 것 같은데, 영덕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크게 세 개 단체가 참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덕 핵발전소 반대 범국민연대라거나 천지 핵발전소 반대 범국민연대, 영덕 핵발전소 찬반 투표 추진위원회라는 곳이 있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국 단위 단체인 천주교 탈핵연대가 출범해서 함께 투쟁을 해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덕에, 말씀하세요. 이제 앞서 석탄 화력 발전소는
대부분의 그 시민들이 석탄화력발전소 규제 완화에 대해서 32만 명이 서명을 지금 한 상태고, 조금 더 나가보면 약간은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조금 덜한 거에 비해서 지금 영덕 핵발전소는 주민투표까지 지금 들어갈 예정이란 말이에요. 네네. 그렇다면은 포항시나 그 영덕 그쪽의 입장은 어떤 입장입니까? 지자체 입장. 네네. 지자체 입장은 지금 어떤 입장인가요? 지자체 입장은 지금 2010년 당시에 김병목 전 영덕 군수가 네. 이 핵발전소 유치 신청을 처음 해서 새로운 기로에 들어서게 됐고요. 네. 유치 과정 대부분을 국민들이 알지 못하는 채 진행되었고, 뭐 주민들이 참여한 공청회도 없었고요. 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은 주민투표를 요구하기 이르렀는데, 네. 영덕군은 지난 7월에 그 주민투표를 거부를 하게 되었고요. 영덕군에서 주민투표를 거부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주민투표를 거부를 해도 그 주민투표를 서명을 하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국민들이 서명을 하면. 네. 네네. 그러면은 지금 영덕군은 주민투표를 거부했지만 11월 11일 예정대로 주민투표에 들어갑니까? 지금 11월 11일로 공표를 한 상태인데, 네. 지금 현재 주민투표에 동의하는 국민들이 점차 늘어나기는 하는 상황이지만, 네. 영덕군에서 지속적인 감시와 압력이 주민들을 많이 위축하고 있어서요. 네. 네. 뭐 이러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서명을 계속 받아 나가는 중이지만 서명을 받을 손이 또 부족하다고 하십니다. 네. 네. 그래서 아직 지금 많이 지체되고 있는 상태라고 하시네요. 네, 많이 알려야 되겠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포항과 영덕에 사시는 시민과 국민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겠습니까? 석탄이 어떻게 주민 건강을 해치는지 이미 여러 곳에서 입증이 되고 있고요. 네. 지금 포항에서는 그 영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다는 그런 여론을 호도하는 말들이 가장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과연 우리들의 건강권과 맞바꿀 만한 일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주민 투표는 10월 5일 관리위 출범을 통해서 세부적인 일정과 운영을 구성할 계획인데요. 네. 이 노력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른 아침 이렇게 그 지역 현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될까요? 네. 네, 제가 지금,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정의당 경북도당에서 당직을 맡고 있습니다. 네. 네, 정의당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의당 경북도당에서 당직을 맡고 계신 이솔 조합원이시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포항 석탄화력발전소와 영덕 핵발전소 문제를 포항에 사시는 이솔 조합원으로부터 들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재치 있는 유머로 주변 사람들을 안심시키며 분위기를 바꾸었습니다. 아유, 공해야 공해. 아니 기사님, 뉴스 듣다 왜 라디오를 끄세요? 대통령 동정 연예인 스캔들 동물 날치 얘기뿐이에요. 어디 뉴스가 뉴스다워야지요. 그럼 기사님 안목에서 뉴스다운 뉴스는 뭔가요? 4대강 만든다고 하더니 죽을 4차 4대강 만들었고, 나라님이 자원 외교한다며 혈세를 펑펑 써댔고, 똥별들이 무기 팔아서 뒷돈 챙기고 나라가 개판 5분 전이 됐는데 이런 건 뉴스에 안 나오잖아. 뭐가 뉴스겠어요? 자고로 뉴스라는 거는 권력이 뭔지 알려주고 그 권력을 바르게 이끄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럴까요? 그게 다 권력자한테 장악당한 거죠. 기사님, 그래서 이런 세상, 이런 뉴스를 바꾸자고 해서 등장한 협동조합이 있잖아요. 네? 협동조합이요? 조합원이 사주라서 조합원 뜻에 어긋나는 뉴스를 만들 수 없는 그런 방송이에요. 오!
아니, 거기가 바로 미디어 협동조합입니다. 욕하고 한숨 쉬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함께 희망을 만들어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으로 문의하세요. 네, 두 번째 조합원 인터뷰입니다. 두 번째 조합원 인터뷰는 제주도에 사시는 라파엘 신부님을 연결하겠습니다. 라파엘 신부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제주교구 임남은 라파엘 신부입니다. 네. 오늘 아침 일찍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지금 제주 성신 유치원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다고 그러시는데 혹시 어떤 네. 문제가 있습니까? 예, 문제 있어도 큰 문제 있습니다. 네. 예, 질문에 답하기 앞서서 네. 진행자님께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은데요. 네. 한 지역의 미래나 아니면은 나라의 미래나 인류의 미래는 누구 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이들이죠. 그죠, 아이들이죠. 네. 예, 아이들이 정말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른들의 몫일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저희 성당 내에 있는 구설 유치원이 그런 교육 환경이 지금 많이 침해를 받고 있거든요. 네. 저희 성당 옆에 신축하는 건물이 하나가 생겼는데 그 건물이 분양형 호텔이 들어서고 있어요. 분양형 호텔이요? 네네. 그 분양형 호텔이 저희들도 처음에는 들어서는 줄 모르고 있다가 그 전에 그 옆에 호텔이 하나가 있고요. 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단순히 생각할 때는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주차 공간을 마련하는 공사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아무런 대처도 하지 못했었고요. 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호텔이 들어선다고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그 호텔이 들어설 수는 있겠죠. 하지만은, 지금 학교 보건위생법에 따르면 모든 교육기관의 정문에서 50m까지는 네. 예, 절대 정화구역이라고 해서 숙박시설이 들어설 수가 없는 공간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지금, 이 부분은 아닌데, 라면서 이제 지금 듣고 있었는데, 유치원도 교육기관 아닙니까? 네네. 네. 그렇죠. 이렇게 어떻게 호텔 승인이 날 수가 있습니까? 예, 저도 그것 때문에 그 시청에도 알아보고, 다음에 교육청 쪽으로도 문의를 해서 알아본 결과는 뭐냐면은, 건축법에 따르면은, 건축 허가에 따른 이제 뭐 현장 조사나 검사 확인 업무를 시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사가 대행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네. 건축사가 건축 허가 조사를 이제 하고 나서 그거 서류만 시청으로 이렇게 제출을 하면은 거기서 서류를 가지고 판단을 한대요. 네, 그러니까 서귀포 시청인 거죠, 예, 신부님? 그렇죠. 네. 네, 서귀포 시청으로 이제 제출했는데 네. 거기에는 전혀 학교 그러니까 유치원이 있다는 것을 표시를 하지도 않았고 네. 그렇게 하니까 당연히 시청 공무원들은 없는 걸로 생각하고 허가를 내줘버린 거예요. 근데 신부님, 시청 네. 공무원들은 이런 그 서류가 들어오면 현장에 나와보지 않습니까? 예, 예전에는 현장 조사를 다 했었는데, 실사를 다 했었는데, 지금은 건축법이 개정돼서, 실사를 하지 않고도 이제 단순히 서류만을 가지고 허가를 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은 건축사에서 유치원이라는 교육기관이 있다는 거를 표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죠. 어찌 보면은 그 부분이 상당히 그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라고 보여지는데 네.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해서 그쪽으로 시청 쪽으로 연락을 하니까 시청에서는 분명히 이거는 하자 있는 서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하자 있는 서류였다라고 시인을 예, 했군요. 예. 그리고 시청에서 또한 공무원들이 그 하자 있음을 발견하지 못한 것 또한
자기들 공무원들이 잘못이었다 그렇게 인정은 했어요. 네, 잘못이었다고 인정을 했고요. 그렇다면 인정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유치원 옆에 호텔이 들어오지 않도록 실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 계속되고 있어요. 이렇게 하자가 있고 잘못이었다라고 시청에서 시인을 했는데도 공사가 진행되는 이유는 뭡니까? 진행되고 있는 그 이유는 그 전에 한번 이제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졌었어요. 근데 공사 중지 명령을 하고 나서 그 건축주 측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그 하자를 치유하면은 공사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법원에 지금 법제처 쪽으로 해서 문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법제처 쪽에 문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려서 공사가 중지되었다가 법적인 하자 부분은 보완을 해서 다시 공사 중지를 내려서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라는 건가요? 예, 그렇죠. 네. 그러면은 지금 앞으로 어떻게 이 부분을 해결을 해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지금 현재는 이제 법제처의 판단이 내려져야 저희들도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법제처 판단이 없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이라든지 그런 걸 할 경우에 만일 법제처에서 이 공사는 합당한 거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공사 중지 기간에 손해가 발생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법제처에서는 언제까지 시한이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답답한 거죠. 네. 그러면은 그 그러니까 유치원 그 아이들이나 학부모 그쪽 성신 유치원이 있는 서귀포시 시민들이 힘을 합쳐서 좀 뭐 서명을 한다든가 이런 노력들을 하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예, 지금 현재 유치원 자모회를 대상으로 해서 월요일 날 대책회의를 했고요. 네. 네, 그리고 서명 받는 것, 그리고 저희들이 뭐 개인적으로 단체적으로 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시위를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피켓 들고 하는 방법, 그리고 1인 시위를 하시는 방법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방송사에 이렇게 방송사를 통해서 조금 더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거기 안에서 시민들까지 동참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추진하고 있는 방향성이에요. 네, 신부님 근데 이제 제가 그 신부님 인터뷰를 들어오기 전에 제가 포털에 성신 유치원을 검색을 해봤더니 이런 그 관광 그 분양형 호텔 공사가 지어지고 있다 이런 뉴스가 검색이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예, 지금 해갖고 제주도에서 신문에 나왔던 것은 한라일보에 7월 26, 7, 8, 3일 동안 이렇게 나왔던 거가 전부일 거예요. 한라일보, 그러니까 지방신문 한라일보에는 나왔는데 중앙 그 언론에는 국민TV가 처음이네요, 신부님. 예, 그죠. 네. 지금 이제 제주 성신 유치원은 성산포 성당 부설 유치원인데요. 예, 아이들도 공사를 하면 상당히 불안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공사를 하면서 공사 차량이 바로 유치원 정문 앞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해요. 네. 그래서 먼지라든지 그리고 아이들 사고 가능성도 있고요. 네. 그래서 시에서는 조치를 한다고 한 게 가운데 도로 중앙에 차량이 드러날 수 있게끔 공사 차량이 드러날 수 있게끔 가로막이를 해놓은 것밖에 없어요. 나머지 안전대책에 대해서는 위협한 상황이고요. 네. 혹시 뭐 자그마한 이런 크고 작은 그 사고가 있다면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아이들 아직까지는 관련해서. 아이들이 공사하는 소음 때문에
유치원에 왔을 때 소음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도 있긴 있어요. 아이들이 네. 저기 왜 해요라는 질문을 했을 때 저희들은 답변은 못하죠, 어른으로서. 네. 그런 것 때문에 네. 아이들은 소음이 지금 가장 큰 문제일 거예요. 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한 마을 공동체 전체가 노력해야지 아이가 바로 성장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분양형 호텔을 짓고 계신 그 업주분도 유치원을 아이를 보냈을 텐데 혹시 만나서 소통은 해보셨습니까? 네, 건축주하고 만나서 이야기는 해보았어요.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들에게 입구 정문을 바꿔주면은 다 해결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유치원 정문을 바꿔주면? 예, 50m 벗어난 지역에 유치원 정문을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오히려 유치원 정문을 옮겨라. 예. 지금 우리는 그대로 공사를 진행할 테니까 신부님 성당 쪽에서 유치원 정문을 50m 떨어지게 옮겨라 이렇게 주문을 하셨네요. 네. 그러면은 지금 신부님 이게 성산포 성당 부설인데요. 뭐 제주 교구 차원이거나 전체적으로 천주교 뭐 교육위원회라든가 뭐 이런 그 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전국적으로 혹시 대책을 세우거나 예정하고 있는 어떤 그 대책들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 교구 신부님들 사이에서 의견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히 정해진 것은 없지만은 의견을 조율하면서 호텔을 이제 막자는 방법을 이제 강구는 하고 있는데 정확한 방법을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있어요. 법적인 문제가 많이 걸려져 있어서 신부님들이 그런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변호사분을 한분 이제 알아보고 있고요. 거의 이제 선택이 된 것 같고요. 그 변호사분을 통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 신부님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이제 하고자 의견은 이제 거의 맞춰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신부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은 어쨌든 법제처의 판단이 내려져야지만이 그 다음 그 대책을 세울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는데요. 마지막으로 신부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서귀포시 교육지원청에서 일단 그 건축주하고 그다음에 시청 공무원들을 고소 고발을 다 했고요. 그래서 법원에서 판단을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그런 모든 법적인 문제를 다 떠나서 아이들이 가장 우선이잖아요. 어찌 보면은. 근데 아이들이 우선인 것이 아니고 물질로서, 돈으로서 그것을 다 막아버리겠다는 그런 어른들이 잘못된 상식이, 잘못된 발상이 이러한 현상을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른들이 그저 돈이면 다 된다는 것이 아니고 돈보다 더 중요한 아이들이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런 학교나 아니면은 그런 근처에 그런 것을 세울 때는 조금 더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청정지역 제주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른 아침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주 성신유치원 분양형 호텔 공사와 관련해서 라파엘 신부님과 인터뷰했습니다. 얼마 전에 그 말벌집을 제거하던 베테랑 소방관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소방관을 공격한 말벌은 중국에서 건너온 등검은 말벌로 확인됐습니다. 추석을 맞아서 성묘나 벌초 가는 분들이 이번 주말에도 많을 텐데요. 벌에 쏘이지 않도록 보호장구를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2015년 9월 11일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아침 시사 프로그램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술 신지혜 아나운서, 진행 이미혜 조합원이었습니다. 국민이 희망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국민라디오가 희망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